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 지역에서 열리는 촛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개혁 요구도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공을 국회로 넘긴 대통령의 모습에 지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마디로 끝까지 국민에게 대항하겠다는 선포이자 또 하나의 대국민 사극인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는 물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의원직 사퇴까지 더욱 강하게 촉구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그다음에 재벌들이 유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 개혁과 노동자들이 그리고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이야기들을 촛불 집회를 통해서 순천시민운동본부는 시민들의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2차례 열리던 촛불 집회를 토요일 하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기구를 출범시킨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도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예정된 각 지역의 촛불 집회 참가 인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민심에 반한 대통령의 담화가 시민들의 정권 퇴진 요구를 더 큰 촛불로 집결시키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이창용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재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각 정당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가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과 부정축제 재산 몰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여수시 화양면 종묘 배양시설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물 보일러실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진남관과 예울마루 2단계 조성 현장에서 유물과 유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진남관 복원과 예울마루 2단계 개발 사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위험에 따라 진남관 해체 복원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복원 사업을 위한 시굴 조사를 하다 진남관 동편에서 건물터와 사람들이 오갔던 보도터가 발견됐습니다. 여수시는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청과 함께 정밀 조사를 벌인 뒤 기초 설계 변경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결정에 따르겠지만 내년 2월 가설 덧집 공사에 들어가 2020년쯤 복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시굴 조사에서 발견된 건물터나 보도터에 대한 구체적인 발굴 조사는 진남관 복원 작업 이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시굴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발견된 유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마치면 가설 덧집 공사를 시작해 내년 2월이면 본격적인 진남관 해체 복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GS 칼텍스가 다목적 전시 공간과 작가 아틀리에를 조성하는 애울마루 2차 사업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개발 현장인 장도에서 청동기 시대 돌도끼와 무덤 형태는 물론 조선시대 자기편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애울마루 측은 2달여간 본격적인 정밀 발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조치 예정이며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학술자문위원회 의견을 보아서는 장도 사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뜻하지 않은 유구 발굴로 지역 주요 문화재 복원과 사회공헌 사업이
당초 공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고흥에 조성되고 있는 박물관의 이름이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고흥구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470여 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고흥 덤벙분청문화관의 새 명칭으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두원면에 들어설 예정인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은 9,3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일선구청들이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업, 일명 꿈자람 카드 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복지 사업입니다. 전자카드에 금액을 충전해주면 한 끼 4,000원짜리 밥을 가맹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갖고 있는 광주 지역 아동 청소년은 17,000명 정도. 광주시는 지난해 85억 원가량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일선구청들은 이 예산의 17%가량인 15억 원을 다 쓰지 못한 채 광주시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광주 지역 대상 아동 17,000명 모두에게 4,000원짜리 식사 22끼를 지급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주시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예산 4억 7천만 원을 정부로 반납했습니다. 광주 시민 10,000명 정도에게 줄 수 있는 문화이용권이 못 돌아간 셈입니다. 저소득층 금연치료 예산과 전세 임대 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른 국비 예산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이 서민층에 대해서 주로 반납이 발생하게 돼서 이건 광주시 좀 노력이 좀 더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 가운데 이렇게 반납한 국비가 179억 원, 시비는 117억 원에 달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민생을 생각하면서 힘들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내 집 살림처럼 여기고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고산 윤선도의 숨결이 서려 있는 완도 보길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동백숲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막 꽃망울을 터뜨린 순백의 동백꽃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보길도. 지은 지 200여 년 된 고택정원에 순백의 동백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하얀 꽃잎과 샛노란 수술, 아담하면서도 단아한 기품을 안고 있습니다. 키가 5m를 훌쩍 넘는 이 백동백은 고택의 세월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고택 동백은 원조 동백이다. 백동백의 원조다. 그래서 꽃도 홀꽃이면서 다른 일반 지금 우리 육지에 있는 이런 백동백보다도 훨씬 꽃이 더 아름답고 워낙 그 백색을 띠고 있다. 예전에는 흔했던 백동백이었지만은 무분별한 불법 채취로 지금은 고택에 남아있는 두 그룹뿐. 그래서 백동백이 필 즈음 보길도에는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국 각지에서 줄을 잇습니다. 푸른 잎 위로 마치 새하얀 눈이 내려앉은 듯한 백동백꽃. 겨울이 깊어지는 만큼 순백의 꽃도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을 바꾸고 의장의 상임위 추천 권한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유영철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의회 선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방식과 상임위원 추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위원장 선출 후에 상임위원을 선임하도록 의회 규칙을 개정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의 광역교통망 타당성 조사 결과 광역 시내버스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버스를 이용해 환승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이번 용역에서 3개 시를 아우르는 광역 시내버스를 도입할 경우 순천 광양 구간은 연간 3억 3,600만 원, 광양 여수 구간은 5억 1,7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를 도입하면 3개 시별로 연간 2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재정 보전 지원이 필요해 광역 시내버스 도입보다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시 광역미터제는 택시 운송업체의 반대 의견이 높아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S칼텍스 사회공헌 사업인 예울마루 기부 체납과 운영비 부담 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예울마루 1차 사업이 준공되는 올 연말쯤 GS칼텍스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되 운영은 GS칼텍스가 향후 20년 동안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40여억 원의 예울마루 운영비도 여수시와 GS칼텍스가 38대 62로 분담한 데 합의했습니다. 첫날부터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뿌연 연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나주의 가시거리가 90, 부여 100m 등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고요. 여기에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그 밖에 전 권역에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9도가량이나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5.2도, 춘천 7도로 어제 아침보다도 6, 7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 1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